자, 우리가 일단 단타 매매를 하려면 다음 날 어떤 캔들이 발생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물렸어요. 그러면 다음 날이라도 양봉 흐름 나오면서 내가 물렸던 가격 이상으로 오면서 본전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일단 지속 성장 가능한 테마군이어야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테마는 뭐 4가지밖에 없어요. AI, 뭐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 제약바이오 너무 많죠, 근데 관련 종목들이. 그러니까 다음 날 캔들을 예측할 수 있으면 단기적인 단타 트레이딩이 들어가더라도 마음 편하게 끌고 가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이게 내일 또 양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큰 폭의 변동성이 있더라도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종목에 확신이 없고 내일 음봉 나올지 양봉 나올지 잘 모르겠어. 그럼 못 버티거든요. 그러면 손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그냥 불안하면 파시는 거예요. 불안하면. 근데 안 불안해. 그러면 수익 날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고요. 자, 대표적인 패턴 2개입니다. 양음양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적산병 패턴이에요. 근데 약간 좀 다르죠. 다른데 보시면 이 양음양 패턴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거래량. 이 거래량이 그 전에 거래량도 나오겠죠. 그 전에 거래량이 이렇게 적게 터져야 됩니다. 적게. 차트에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거래량은 다 표시가 돼요. 하단에 보면.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이렇게 빵 터졌을 때 이때가 이 양봉이 기준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거래량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근데 그 주가가 뭐 1,000원짜리도 있고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정말 작게 잡아도 한 300억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이 양봉 흐름에서. 자, 그 이후에 이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 종가가 이 양봉 안에서 마감이 되죠. 양봉 안에서. 이 양봉의 안에서. 이게 종가죠. 그리고 이게 시가잖아요. 시가. 그래서 마무리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량이 적습니다. 적어. 이 거래량이 적은 음봉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거래량이 적은 음봉은. 자,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이 음봉 안에서 주가가 시작이 됩니다. 시초가가. 그리고 또 바로 장대 양봉이 나오죠. 이게 대표적인 양음양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날 만약에 이 캔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 캔들이 만약에 없어요. 없으면 우리가 이 2개만 볼 수 있겠죠. 이날 거래량 들어온 거 확인하고 거래대금 300억 이상 터진 거 확인하고 그리고 음봉이 떨어졌는데 이런 음봉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적은 상태죠. 그러면 이 캔들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날 종가 베팅 가능하겠죠. 종가로 진입해볼 만하겠죠. 그럼 바로 다음 날 장대 양봉이 이렇게 쓰면서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고 만약에 애매해. 이 2개만 봤을 때도 애매해요. 그러면 이날 시초가 공략해도 괜찮죠. 이 시초가는 어제 종가보다 높아야 됩니다. 어제 종가보다 높아야 돼요. 시초가가. 이렇게 시작하는 시초가 공략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양음양 패턴이 대표적인 그런 패턴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적산병 패턴이에요. 지금 양음양 패턴과 적산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2가지 먼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적산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와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거는 장대 양봉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이 양봉 내에서 시초가를 만듭니다. 양봉 그 안에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 캔들을 만들고요. 이게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이게 뭐 꽉 채운 양봉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요. 그러면 이게 좀 더 올라가겠죠, 위로. 그리고 그 셋째 날도 마찬가지로 이 양봉 안에서 시초가가 만들어집니다. 양봉 안에서. 이 양봉 안에서 시초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양봉이 나옵니다. 요거를 적산병이라고 그래요. 이 양봉 3개가 연달아 뜨는 거. 근데 항상 시초가는 그 전날. 이게 다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죠? 이 양봉 안에서 시작하는. 이런 적산병 패턴은 만약에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요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 상승 전환할 확률이 높은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상승 추세에서 발생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그런 패턴입니다.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산병 패턴이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상승 장악형 캔들이에요. 이거를 장악했다라는 거죠. 상승.
매수가 장악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음 날 양봉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상승 장악형. 요거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게 양봉이고 이게 음봉이에요. 그러면 하락 장악형이 될 거예요. 하락 장악형. 그럼 그거는 하락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상승 장악형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런 구간에서 단기 트레이딩 해볼 수 있겠죠. 시초가는 밑으로 뺐어요, 이미. 예, 빼서 여기에서 끌어올린 거거든요.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도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할 때. 왜냐? 여기에서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다가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도 종가상에 만약에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음봉을 먹는 어느 정도 먹는 양봉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음 날도 또 양봉 전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캔들에서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좀 마음 편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상식적으로 이날 음봉이 뜨고 시초가가 떨어졌어요. 시초가가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마이너스. 근데 어떻게 이 양봉이 이렇게 나올까요? 음봉 나왔다가 시초가가 떨궜는데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됐거나, 그죠? 어떤 뉴스가 나왔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거나, 만약에 이것도 없다. 이것도 없는데 그냥 끌어올린다. 이거는 관리자가 끌어올리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들이. 그래서 이런 캔들 상승 장악형 있다. 그리고 하락 장악형은 요 반대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관통형 캔들입니다. 요 관통형 캔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후에 양봉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게 음봉도 기준이 여기가 됩니다. 자, 양봉도 사실은 기준이 여기예요. 절반.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보통은 여기를 밟고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절반. 이게 기준선이죠. 아마 일목균형표상 여기가 기준선으로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매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기준이에요. 이걸 돌파한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통형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상승 흐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반대로 또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반대로 양봉에서 이 양봉의 절반을 먹는 음봉이 나왔을 때는 매도 사인이겠죠, 당연히. 이런 거는 매수 사인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상승 반격형입니다. 상승 반격형인데 이 상승 반격형은 종가하고 이 시초가 이게 겹치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시초가고 여기가 종가잖아요. 이렇게 떠 있는 상태입니다. 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캔들의 흐름을 상승 반격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 다음 날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양봉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나온 캔들이 사실 이거예요. 샛별형. 지금 요 앞에 요게 상승 반격형 캔들이거든요. 그죠? 요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근데 그 다음 날 양봉이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이게 약간 관통형이랑도 또 맞죠? 이게 요 두 캔들만 봤을 때는 그 바로 전에 봤던 관통형 캔들이랑 똑같은 상황이죠. 요 기준선을 돌파하는 양봉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또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건 또 적산병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가게 되면 좀 좋은 흐름. 근데 이런 것들은 통상 바닥권에서 나왔을 때 좀 좋은 캔들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적산병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적산병 패턴 말고 흑산병이라고 또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이게 다 음봉입니다. 음봉으로 반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음봉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흑산병 같은 경우는 이런 흑산병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매도 사인이 되겠죠. 이게 고점이든 저점에서 발생되면 더 빠질 거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발생됐을 때는 이제 좀 하락 전환될 확률이 높은 그런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패턴과 뭐 관통형 뭐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음양 패턴이 좀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